자, 6회 1번 밑줄 친 말 중 그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어린이처럼 고요가 올 때는 난을 적고, 그리고 가정처럼 한자어가 오면 란을 써야죠. 다음 가십하고 외래어가 오면 난을 적고, 그리고 광고를 싣는 난, 이때는 이제 두음 법칙에 따라서 혼자 쓰니까 난을 적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이 2번. 다음을 고쳐 쓴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들은 놀면서 인생을 보내거나 배우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때 배우다의 목적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을 배운다는 것인지, 인생을 배운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인지 목적어가 불분명하므로 목적어로 인생을 하고 쓰자. 맞고, 니은에 배울 것이 아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문장이 끝난 게 아니니까 아니오가 아니라 아니요로 고치자. 맞죠? 그리고 깨우치다 라는 말은 사동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스스로 깨치는 것이니까, 즉 깨닫는 또는 깨치는, 깨닫는 또는 깨치는 하고 쓰는 게 좋겠다. 맞고, 요컨대, 예컨대 이런 사례와 마찬가지니까 생각컨대라고 고치자. 틀렸죠? 이 앞이 안 울림 소리가 오면 생각건대 하고, 컨대가 아니고 생각건대 하고 와야죠. 그대로 둬야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 다음 3번. 어휘의 의미가 중복되지 않고 바르게 사용된 것. 어휘의 의미가 중복되지 않고 바르게 사용된 것. 1번. 책의 격표지에 보통 필자의 양력이 소개되고 있다. 표지라는 말이 이미 겉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겉에 싸는 종이를 표지라 하죠. 그러므로 겉과 표지는 중복된 표현. 그 다음 2번. 그의 방문을 열어보니 예스러운 책상이 가로내어 있었다. 문제될 게 없죠? 정답은 2번. 3번. 철강산업은 고도의 성장을 이끌어온 견인차 역할을 했다. 견인차가, 이때 견인이란 말이 무엇을 이끌어오다 라는 의미니까 이끌어오다와 견인은 중복된 표현이죠. 4번에 상대 선수가 억누르며 방해하는 견제에도 불구하고 역전골을 넣었다. 자, 견제라는 말이 억누르며 방해한다. 견제라는 말이 뭔가를 억누르며 방해한다는 의미니까, 즉 이는 중복된 표현이죠. 정답은 2번. 자, 4번에 표준 발음법에 맞는 건 텃밭을 갈아서죠. 그대로 연음해야 되니까 텃밭을 하고 발음해야겠고, 전기가 끊겨서죠. 전기가 끊겨서 하고 바꿔야겠고, 그 다음 반물이 넘치고, 정답이죠. 3번. 4번에 다글이 아니라 달글, 달글 잘 길러서 달글 하고 읽어야죠. 정답은 3번.
5번 문장의 종류를 물었습니다. 자, 문장의 종류 하면은 우리가 호문장과 견문장이 있고, 다시 견문장에 이어진 문장과 그리고 아는 문장이 구별이 되죠. 자, 먼저 효정이는 공무원이 되었다 했을 때 되었다는 보호를 취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보호고, 그리고 효정이는 주어고, 그러므로 서술어가 한 번만 들어간 호문장이죠. 즉 1번은 호문장에 속하고, 2번 넓은 밭 할 때 이 넓은은 비록 한 단어지만 밭이 넓다 하고 주술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넓은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죠. 넓은 하고 관형절을 아는 문장. 그래서 2번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 속하고, 3번에 나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도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관형절이 생각을 꾸미니까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관형절이 생각을 꾸미므로, 즉 착한 사람이라는 관형절이 생각을 꾸미니까 3번도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 4번에 눈이 소리도 없이 내린다. 이때 소리도 없이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모두 아는 문장에 속하니까 정답은 1번이죠. 자, 6번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아랫목에 눈이 했는데요. 기본형은 눕다고, 여기에 어미, 니가 오면 이 눕다는 누워 하고 비읍 불규칙 용언이니까 눈이 하고 비읍이 우로 바뀌어야죠. 틀렸고, 다음에 2번 더우니 문을 열어놓아라. 즉 노타에 라가 맞고, 이럴 때 발음은 놓아라 하고 히읗이 탈락하지만 표기는 그대로 히읗이 들어가서 놓아라 라고 표기해야죠. 다음 3번에 밤마다 이가 아파 괴로워요. 정답이죠. 이 괴롭다는 비록 양성 모음이지만 우리가 비읍 불규칙은 뒤에 아가 와도 비읍이 우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괴로워, 즉 도와 고아를 빼곤 모두 워로, 그래서 괴로워하고 워로 표기해야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3번. 4번 그를 오랫동안 사귀었다. 기본형은 사귀다고, 사귀다에 과거 시제 어시 들어가면 사귀었다 하고 표기해야죠. 사귀었다 라고 써야죠. 이건 더 줄일 수가 없죠. 다음 따라서 6번의 정답은 3번. 7번 기업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먼저 디자인 언어는 비구술적인 소통 방식을 통해 사람과 사물이 교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디자인 언어는 같은 언어 체계라는 점에서 구술적이고 문자적인 언어와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미 답이 들어있죠.
기업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라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디자인 언어는 구술적이고 문자적인 언어와 유사하다고 했고 그 이유를 같은 언어 체계라는 점에서라고 했고 그러면 언어니까 즉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소통의 즉 도구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밑줄 친 디자인 언어는 구술적 문자적 언어와 유사하다는 이유는 1번이죠. 즉 의미를 전달하는 기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즉 디자인 언어도 의미를 전달하여 소통하는 기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곧 구술적 문자적 언어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음 8번에 로마적 표기가 올바른 거 됐습니다. 자, 한라산 하면요. 발음이 한라산이 되고 따라서 리을이 즉 연달아 발음될 때에는 LL로 따라서 HALLASAN 그래서 한라산하고 LL로 표기를 합니다. 틀렸고 다음 묵호 하면 이렇게 체언해서 축약이 일어나는 건 반영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즉 히읗을 밝혀서 MUKHO 하고 묵호 하고 표기를 합니다. 다음 압구정 했습니다. 압구정. 자, 압구정은 발음이 된소리가 나더라도 구로 된소리 되기는 반영하지 않으니까 예사수로 써서 AP 그리고 GU JEONG 압구정이라고 씁니다. 틀렸고 다음 4번에 강남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도로명 대로와 같은 이와 같이 도로명이 등장하면 반드시 붙임표 대로 하고 표기를 해야 되고 강남은 강남대로 즉 GANG NAM 하고 표기를 하죠. 그래서 강남대로 하고 대로 붙임표 대로를 표기합니다. 자, 정답은 4번. 다음 9번을 보면요. 다음 글에서 기어과 같은 사고방식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드러낼 수 없고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상대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 즉, 이 의미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즉 그 뒷부분 이처럼 동양의 육아 전통에서의 몸은 자아와 세계와의 곧 교통 방식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몸이 단지 몸이 마음과 관계없이 별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몸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은 몸을 통해서만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몸과 마음은 즉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아래에서도 그 몸, 즉 겉으로 드러난 형상으로 그 형상을 통해서 그 마음, 즉 그 내용을 또는 특징을 찾아내는 걸 답으로 찾아야죠. 자, 이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은 곧 몸이 아니고서는 마음을 드러낼 길이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 겉으로 드러난 형상이 곧 그 특징을 드러낸다 라고 생각하는 걸 찾으면 되죠. 따라 답은 1번이죠.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게, 자, 곧기는 위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결국 대나무의 그 겉으로의 속성을, 대나무의 그 겉으로의 형상에 즉 속성을 주고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즉 대나무가 고든데 그 속은 비어있는 그런 특성에서 대나무의 단단함, 지조라는 대나무의 속성을 발견했죠. 따라서 사물의 겉을 보고 그 형상을 보고 그 속성을, 내용을 떠올리는 것이니까 9번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벼슬이 저마다 하면, 즉 벼슬이 저마다 하면 이라는 말은 벼슬을 저마다 하기 원하면 농부할 리가 누가 있으며, 농부를 할 사람은 그럼 누가 있고, 의원이 병을 고치면, 의원이라고 해서 병을 다 고치면 북망산이 절하하냐,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즉 의원이 병을 다 고치면 즉 북망산이 절하하랴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아이야 잔 그득 보라 내 뜻대로 하리라. 따라서 2번은 스스로에게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즉 꼭 벼슬살이를 하지 않더라도 또 의원이 병을 아무리 잘 고쳐도 결국 한계가 있듯이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에 사람은 죽기 마련이니까 뭐 굳이 병을 고치려고 의원을 찾아가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안분지족에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다음에 3번에 10년을 경영하여 초로상관 지원하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사는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이는 곧 모라일체 자연 친화를 노래한 거죠. 모라일체 자연 친화의 태도를 드러낸 겁니다. 다음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하에 그치 아니란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 상청하리라. 자, 이는 겉으로 볼 때는 자연을 노래한 것 같지만 학문의 정진을, 학문에 힘쓰겠다, 학문의 정진을 드러낸 거죠. 자, 따라서 9번의 정답은 1번, 10번 외래어 표기가 바른 것은 정답은 1번이죠. 가스고 가십이고 비페고 색소폰이고, 반면에 기타가 아니라 기타, 가톨릭은 맞고요.
브루스가 아니라 블루스죠. 블루스가 아니라 블루스. 도너츠가 아니라 도넛이고요. 도너츠가 아니라 도넛. 그리고 냅킨이고, 다이나믹이 아니라 다이내믹. 다이나믹이 아니라 다이내믹. 자, 비스켓이 아니라 비스킷. 비스킷이죠? 비스켓인가? 비스킷. 그 다음 데뷔가 아니라 데뷔. 데뷔가 아니라 데뷔. 다음에 깁스 맞고요. 난센스 맞고, 배지가 아니고 배지죠. 배지가 아니고 배지.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이 아니라 드라이 클리닝. 드라이 클리닝. 드라이 클리닝이 아니고 드라이 클리닝. 자, 10번의 정답은 1번. 다음 11번. 차자 표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빌려와서 표기하는 걸 차자 표기라 하고, 여기에는 서동료를 지금 예문에 줬고, 서동료처럼 향가를 제작하는 데 쓴 걸 향찰 표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차자 표기에 있어서 한자를 가져와서 우리말 어순에 따라, 한문 어순이 아니라 우리말 어순에 따라 표기하는 걸, 한자를 가져와서 우리말 어순에 따라 표기하는 걸 즉 차자 표기라고 합니다. 한자를 가져와서 우리말 어순에 따라 표기하는 걸, 한자를 가져와서 우리말 어순에 따라 표기하는 걸 차자 표기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한자의 실질 형태소를 가져올 때는 훈차, 그 뜻을 빌려오고, 우리말의 이 형식 형태소를 가져올 때는 한자에 음차를 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억에 선화공주는 곧 음차를 한 것이고요. 선화공주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음을 가진 한자를 가져와서 음차한 거고, 주은 했을 때 이 은은 선화공주님은 하는 조사은을 역시 조사은을 음차해서 빌려온 것이고, 타밀지가 양치고 했을 때 이 타는 남타자니까 이건 훈차를 해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반면에 서동방을 했을 때 서자가 마저자, 마서자고, 뒤에 동방을은 그대로 전미사 동방을 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므로 음차한 거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아래에 제시된 글은 면항정가죠. 우리가 앞서 1단계에서도 한번 봤던 지문입니다. 면항정가는 송순의
송순의 작품이고, 이는 조선 전기 가사문학의 흐름을 잇는 그런 노래죠. 여기에 영향을 준 게 정극인의 상춘곡이고, 여기에 영향을 준 게 정극인의 상춘곡이고, 그리고 송순의 면왕정가가 그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고, 이건 훗날 또 정철의 사미인곡에 또한 영향을 줬습니다. 사미인곡이 아니죠. 성산별곡. 정철의 성산별곡에 영향을 줬죠. 이거 우리가 조선 전기 이 강호가도의 가사문학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면왕정가는요, 면왕정이라는 정자에서의 이 사계절을, 면왕정이라는 정자에서의 이 사계절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면왕정이라는 정자에서의 사계절을 노래한 작품. 자, 본문을 보면 무등산 한 활기 매이, 즉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다히로 하면 동쪽으로 뻗어와서 멀리 떼쳐와 멀리 떨치고 가서 제얼봉이 되었거늘. 그러니까 무등산의 그 한 줄기 산맥이 멀리 떨어져 나와 이 면왕정이 세워져 있는 제월봉이라는 이 봉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화류법을 썼죠. 화류법을 써서 무등산 그 한 줄기가 멀리 떨치고 와서 제월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변대하 하면은 탁 트인 들이죠. 탁 트인 들에 무슨 짐작을 하노라,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일곱 구비가 한데 뭉쳐, 즉 일곱 구비가 한데 뭉쳐서 한데 합쳐져서 무득 버르났나. 무더기 무득하면 무더기 벌려있는 듯. 가운데 구비에는 굶기던 늙은 용이,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가 깨어 머리를 얹어 놓으니, 너라바위 위에, 너라바위 하면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송죽을 헤어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얹어 놓으니, 바로 이 정자가 면왕정이라는 정자죠. 구름탄 하기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벌려놓은 듯. 자, 여기 구름탄 하기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벌려놓은 듯. 여기까지는 바로 면왕정의 모습을 지규법을 써서, 제월봉에 세워져 있는 그 면왕정의 모습을 지규법을 써서 표현한 거죠. 면왕정의 그 모습을 지규법을 써서 면왕정의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이천산, 용천사에서 흘러내린 물이 정자 넓은 들에 올롤이 퍼진 듯. 즉 올롤이 하면 한 줄기 한 줄기, 즉 물의 한 줄기 한 줄기가 퍼져 있는 듯.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디마나. 즉 넓거든 길지나 말고 푸르거든 희지나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매우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는 거죠. 그래서 즉 그 강줄기가, 이 면왕정 앞에 흐르는 그 강줄기가 매우 넓고도 깊고 길고 그리고 또 푸르고 희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쌍용이 뒤트는 것 같고 긴 깁을 펼쳐놓은 것 같고, 이때 깁은 갑옷이죠. 즉 갑옷을 펼쳐놓은 것 같고,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이 이렇게 배 아파 하면 바빠서, 무슨 일이 바빠서 듣는 듯 따라오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가. 따라서 지금 이 장면은 면왕정가의 서사로서 제월봉의 형세와 면왕정의 주변을, 제월봉의 형세와 면왕정의 주변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월봉의 형세와 면왕정의 주변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12번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거. 화자가 이동한 게 아니고요. 특정 대상을 역시 화자가 움직이며 묘사한 건 아니고요. 대상 전체의 모습을 비유한 건 아니고, 왜냐면 윗글에 보면은 먼저 제월봉의 형세를 묘사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놓여져 있는, 넓은 바위에 놓여져 있는 이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표현했으니까 이는 화자가 움직이면서 다각도로 본 것이라기보다는 멀리 바라보다가 가까이 있는 정자를 바라보는 원근법을 썼다고 봐야죠. 그래서 시선의 이동, 원근법을 이용한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원근법을 이용한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표현했다. 원근법을 이용한 시선의 이동에 따라 표현했다라고 봐야죠. 따라서 12번에 정답은 4번. 13번 발상과 표현에서 기억과 가장 유사한 것은 결국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디마나 라는 말은 넓거든 길지나 말고 푸르거든 희지나 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매우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라고 했죠. 같은 의미가 3번이죠.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맑디마나 하면은 맑거든 즉 깨끗하지나 말고 깨끗하거든 막지나 말지. 이 말은 곧 매우 맑고 깨끗하다, 즉 매우 맑고 깨끗하다를 강조한 표현이죠. 정답은 3번. 1번에 산중을 매양보랴, 즉 관동별구에서 금강산에서 동해로 가는 장면인데 산을 매양보라, 매양하면 항상, 산을 항상 보겠는가? 동해로 가자스라, 동해로 가자꾸나. 여기 가자스라는 청룡어미로 동해로 가자꾸나. 2번은 이 폭포를 묘사한, 역시 관동별구에 나오는 구절로서 폭포를 묘사한 부분이죠.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으시니, 즉 여기서 실과 배처럼, 실처럼 풀어놓고
배처럼 걸어 놓은 건 폭포를 묘사한 겁니다. 폭포를 묘사한 거죠. 폭포를 묘사해서 즉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다 하는 말은 폭포를 묘사한 부분.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맑디마나, 매우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 자, 부용을 꽂아 놓은 것 같고 배곡을 묶어 놓은 것 같다. 대꾸법이죠. 부용을 꽂아 놓은 것 같고 그리고 배곡을 묶어 놓은 것 같다. 앞뒤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13번의 정답은 3번. 14번. 자, 이규보의 경설입니다. 이규보의 경설은 더러운 거울을 이 거사가 더러운 거울을 바라보는 것, 이 경험을 통해서 결국 사물에 거울이라고 해서 꼭 깨끗해야 한다. 거울은 꼭 깨끗해야 한다. 그런 사물에 편견을 갖지 말자는 겁니다. 즉 사물에 편견을 갖지 말자. 거울은 꼭 깨끗하다는, 거울은 꼭 깨끗할 거라는 이 사물에 편견을 갖지 말자라는 글이죠. 자, 1번에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나 학설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진술했다. 자, 윗글에서 권위자의 말이나 학설을 인용한 건 없죠. 자신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하고 있지 권위자나 또는 전문가의 학설을 인용한 건 없죠. 정답은 1번. 직접적이고 논리적이보다는 비유적으로 드러냈고, 즉 유추의 방법을 쓴 거죠. 유추. 그래서 비유적으로 추론을 했고,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의견을 덧붙이는 주관적인 글이다. 바로 이 설의 한문 형식의 하나인 설의 뜻을 써놓은 겁니다. 무슨 설 했을 때 이 설이라는 이는 한문 문체의 일종으로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주관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4번.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독특함으로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바로 일반 사람들은 모두 거울하면은 맑고 깨끗한 걸 취하는데, 그러나 이 필자는, 이 등장인물은 오히려 더러운 걸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번의 정답은 1번이죠. 다음 15번에 이 글을 읽고 제기한 비판은 결국 이 글과 관계된 것인데, 우리가 항상 뭔가를 비판하려면 관계된 것을 비판해야지 말하지도 않은 걸 비판할 수는 없죠. 자, 본문에 보면 유용한 수소를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이 글의 화제는 수소를 어떻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가? 깨끗한 수소를 어떻게 대량 생산할까 하는 걸 화제로 했고,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므로 수소를 얻을 수 있다. 물을 분해하기 위한 전기 에너지는 고효율과 그리고 고집적인 태양전지로부터 얻을 수 있다. 태양전지 역시 자연에너지라
환경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유용한 수소를 생산하는데 먼저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는 공촉매를 이용하거나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물을 직접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일이 가능해질 거다. 즉 미생물의 분해로 수소가 이루어지는 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탄소나무 튜브에 저장된 후에 연료전지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뇨나 기타 산업 폐기물 혹은 미래의 귀중한 자원이 된다. 그래서 분뇨나 산업 폐기물도, 이런 산업 폐기물도 미래의 자원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로부터 생물공학적 방법을 이용해 연료용 알코올이나 메탄가스 또는 수소 같은 재생성 무공해 에너지, 즉 바이오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현재의 쓰레기가 미래의 자원이 되는 순간이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으로서 태양열을 이용하고 미생물의 분해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산업 폐기물을 이용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번, 아무리 수소가 깨끗하더라도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 윗글에 이미 써놨죠.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데 뭘 이용한다? 태양열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그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 거기다 대고 즉 환경,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이미 설명을 했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적하는 것이니까 틀렸죠. 정답은 1번. 다음 16번. 다음 예문과 관련된 적절한 한자성어는 정보통신부가 최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연 결과를 보도자료에 담아낸 적이 있는데 달랑 종이 한 장인데다 특별한 배경 설명도 없었다. 그래서 실무 책임자에게 전화했는데 자리에 없었는지 실무자 A가 받았다. 정책 심의 결과에 대해 이것저것 묻는데 A는 짜증스러운 말투로 별것 아닌데 아침부터 왜들 호들갑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별것 아니니까 호들갑 떨지 말라고. 그 정책 심의 결과는 우리나라 굴지의 이동통신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를 덜어주는 것이었다. 엄연히 나란 일이고 국민에 영향이 미치게 마련이다. 즉 공무원이 일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그냥 시간 내에 일을 재빨리 처리하지 않는 걸 지적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자리만 탐하고 있고 월급만 받아가는 것, 일은 잘 처리하지 않고 자리를 탐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정답은 2번 시비소찬이 그런 뜻입니다. 즉 자리만 차지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거죠. 자리만 차지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공무원의 행태를 비판할 때 시비소찬이라고 합니다. 1번의 조삼모사는 얄팍한 술수고 1번의 조삼모사는 얄팍한 술수. 그 다음 3번의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의 송곳.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 즉 재능은 감추려 해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낭중지추란 재능은 감추려 해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뜻이죠. 재능은 감추려 해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다음 혼정신성은 효를 말하는 거죠. 밤에는 잠자리를 봐드리고 아침에는 문안 인사를 살피는 것. 혼정신성 효를 말합니다. 자, 17번.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먼저 신동엽의 봄은 단지 봄을 예찬한 건지 아니면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지. 항상 시를 대할 때에는 그 시가 순수하게 예술적인 표현을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메시지를 담았는지 이걸 구별하자고 했죠. 그럴 때 신동엽의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그러니까 이 봄이 단순한 계절적 봄은 아니라는 거죠. 대신 한반도에서 남쪽 북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봄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즉 아름다운 논밭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이 봄은 남북의 평화죠. 남과 북의 평화를 의미하는 시어로서 봄이 사용되었죠. 그렇지만 겨울은 이 봄과 대립되는 시어로서 겨울을 들었네요. 그럼 이때 겨울도 단순한 계절적인 겨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절적으로 겨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봄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겨울을 얘기하죠. 바다와 대륙 밖에서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그러니까 이 겨울은 우리 한반도 밖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전쟁의 위협을 가리키는 시어로서 겨울을 든 거죠.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앞으로 올 봄이란 즉 남북의 이 평화의 그런 세계는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마음의 쇠붙이를 이때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이 미움의 쇠붙이라 곧 분단을 획책하는 남과 북의 그 증오심 또는 양쪽의 군사력 즉 평화를 위협하는 양쪽의 군사력과 증오감을 그 미움의 쇠붙이를 눈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따라서 이 시는 결국 남과 북의 평화는 이 외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외세는 늘 전쟁의 위협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그 증오와 그리고 군사적 대치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논밭에서 또 우리들의 가슴에서 움튼다고 했으니까 이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죠. 따라 정답은 3번이죠. 민족 내부의 갈등을 더 우려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족 내부의 화합을 통해서 이 분단의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8번은 남에게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마라 이거죠. 과전불람리요 즉 이하부 정간이다. 그래서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치지 말고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치지 마라.
과전불랍리 이하부 정관, 즉 과전불랍리 이하부 정관은 곧 남에게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정답은 3번 오비이락. 이 오비이락 역시 공연히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마라. 공연히 오해를 살 행동을 하는 걸 오비이락이라고 하고, 1번은 거한 사이죠. 즉 오히려 편안할수록 위태로움을 생각한다. 편안한 처지에 있을수록 위태로움을 생각한다. 다음 수구초심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죠. 수구초심, 고향을 그리는 마음. 그 다음 순망치한. 순망치한은 서로 긴밀한 관계.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 라는 말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순망치한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자,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어법에 맞지 않는 거. 그 사람은 성각자라 할 만하다. 이 뭐뭐라 할 만하다. 우리말에서 어떤 표현이 이걸 빼도 말이 되면 그건 빼는 게 좋죠. 즉 그는 성각자다 이러면 되죠. 따라서 그는 성각자다 하고, 즉 뭐뭐라 할 만하다 라는 말은 빼도 상관없죠. 2번에 회의를 하다 맞게 했고, 즉 회의를 갖자 하면은 어색하지만 회의를 하자 맞게 했고, 자 3번에 에이즈 치료약이 무슨 제약 연구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피동문을 썼는데, 일단 우리말에서 피동문을 써도 의심하는 거야. 능동을 쓰면 될 자리인데 굳이 피동 표현을 썼다면, 능동을 써도 되는 자리인데 굳이 피동 표현을 썼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겠다 이 말이야. 능동을 써야 될 자리인데 굳이 피동 표현을 썼다면 의심해 봐야죠. 여기서도 무슨 제약 연구팀이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했다 하고 능동으로 쓰면 충분하죠. 따라서 3번도 즉 적절치 않죠. 4번에 폐수를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화하여 내보낸다. 올바른 문장이죠. 그러면 지금 시험장에서 1번과 그리고 3번이 답이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법에 맞지 않는 거 되는데 1번과 3번이 답이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하느냐? 이 뭐뭐라 할 만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게 없을 때는 그냥 그는 성각자다라는 단정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뭐뭐라 할 만하다 하면은 그가 성각자라는 게 아니라 그가 성각자라고 부를 만하다라는 그런 추측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빼고 성각자다라고 했을 때 의미가 달라져 버리니까 결국 뭐뭐라 할 만하다는 뭐뭐이다보다 더 긴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뭐뭐라 할 만하다라는 건 그가 성각자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는 가수라고 할 만하다 이랬다고 해서 그가 가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므로 이 경우는 불필요한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은 올바른 문장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틀린 건 3번 문장. 즉 능동문으로 써도 될 자리인데 굳이 피동문으로 쓰면 이는 항상 의심하라. 우리말에서요. 피동이나 사동이 드러나면 피동이나 사동 표현이 나오면 항상 의심합니다. 사동도 시키다가 등장하면 이게 정말 사동문이 맞는가? 사동 표현 시키다라는 동사가 드러나면 이게 과연 사동문이 맞는가? 항상 의심해 봐야 되고,
그리고 피동의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게 과연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다면 굳이 피동의 표현을 쓸 필요는 없죠. 제약 연구팀에서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했다 하면 되지 굳이 치료약이 무엇에 의해 개발되었다라고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정답은 3번. 다음 20번. 하늘은 푸르고 낙엽이 지는 가을. 낙엽을 태우는 냄새같이 좋은 향기가 있을까? 1번. 낙엽과 그리고 향기에 붙은 이와 가는 서로 이형태다. 맞나요? 이형태가 뭐죠? 기능은 같은데 형태가 다른 거지. 즉 낙엽이 진을 때 이는 주격조사, 그리고 향기가 있을까 할 때 가도 주격조사. 같은 주격조사인데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가를 쓴 거죠. 따라서 이 형태 맞네요. 다음 좋은 향기 할 때 좋은의 은은 자립 형식 뒤에도 붙을 수 있는 문법 요소, 그건 보조사 은을 말하는 건데 여기 좋은에서의 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미를 말하죠. 좋은에서의 은은 이건 어미를 말합니다. 좋은에서의 은은 어미를 말하죠. 그러므로 2번이 틀렸네요. 왜냐하면 어미는 반드시 의존 형태 소인 어간 뒤에 오죠. 어미는 어간 뒤에 오고 우리말에서 어간 어미는 모두 의존 형태 소이므로 2번은 자립 형식 뒤에 올 수 있는 문법 요소란 즉 윗글에서는 하늘은 할 때 은을 말하죠. 하늘은 할 때 은, 보조사 은이, 하늘은 할 때 은, 이 보조사 은이 자립 형태에서 뒤에 붙을 수 있는 문법 요소. 자, 냄새 가치에서 가치는 조사죠. 냄새 가치, 낙엽을 태우는 냄새 가치 할 때 가치는 조사고, 이 조사는 우리 국어 문법에서는 단어의 적용을 갖는다. 맞고. 다음 하늘에 붙은 은과 그리고 낙엽이 지는 할 때 낙엽에 붙은 이는 문법적 기능에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은은 뭐예요? 보조사고, 그리고 낙엽이 지는 할 때 이는 주격 조사이므로 이 둘은 서로 문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실외로 가죠.